뭔가 학생들의 평화 인식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현재 학생들이 남북 관계가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현장 체험 학습을 와서 얼마나 아이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을지 안에 들어가서 좀 좋은 활동들이나 전시가 있으면 저희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희 국제평화센터 1 전시실에 왔는데요. 저희가 현장 체험 학습지로 제주도를 고르고 또 여기 평화센터에 오게 된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 제주도가 왜 평화의 섬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뭔가 센터를 조금 둘러보니까 정상회의를 되게 많이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교의 중심이다 해서 평화의 섬이 아닐까. 맞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굵직굵직하게 6차례 각국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다 키워드를 평화로 이제 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주도가 왜 평화의 섬인지를 저희가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여기 기둥에도 보시면 각국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뭐 입국 장면 영상이라든지 또 누가 입국했었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사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화센터를 둘러보다 보니까 4.3이 빠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주에서 아픔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원동력이 뭔지 좀 궁금해졌어요. 그쵸. 저희가 어제도 4.3 사건에 대해서 여러 유적지를 둘러봤지만 여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 있는데요. 정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4.3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했음에도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게 저는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이 아픔을 상기시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학교를 공장과 창고를 개조해서라도 학생들을 계속 교육을 했었고 또 저희 4.3 특별법이 개정되기까지 다양한 학교 그리고 교육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 놓은 이 전시관에 오니까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찾고 방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학생들을 인솔해서 여기 왔을 때 더 큰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평화센터에서 4.3도 보이고 6.25의 흔적도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4.3과 6.25와 평화가 어떻게 제주도에서 연관이 되는지 교육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주평화센터에서는 제주도 내에서 이념의 갈등으로 있었던 그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지향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 하나,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 전체가 남과 북으로 이념, 생각의 차이로 나뉘어서 있었던 그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알았어요? 그 제주도에 6.25의 흔적이 많다는 건 혹시 알았었나요? 전시가 나서 알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진짜 와보니까 한반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 제주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남과 북의 이념 갈등으로 싸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아이러니 같아요. 밖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 피로 물든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여기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학생들도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건 북측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백두에서 한라는 내조국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노래도 있고요. 근데 우리 남측에 이제 특히 제주도에 계신 선생님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만큼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이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가 제주 평화센터잖아요. 이 평화센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가 있는데 한반도
전체에서의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제주도 서귀포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단 속에서 느끼는 평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평화를 만끽하고 있는데, 분단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평화도 있겠지만 사실은 통일 속에서 느끼는 평화가 더 큰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우리 남과 북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평화센터에서는 분단 속에서의 평화를 넘어서 통일 평화를 바라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여기 공간 이름 뭔지 아시나요? 네, 여기 베린네 문화복합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센터에 오면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시간을 줄 거잖아요. 그때 아이들에게 여기 모여있는 모든 책들이 평화와 관련된 책이라는 설명을 해주면서 편하게 읽고 싶은 책을 읽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안중근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워요. 그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우리 민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순 감옥에 수감되어 계셨을 때는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글을 집필을 하셨어요. 물론 완성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사실은 안중근 선생님이 여기 계신 이유도 제주평화센터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 동양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안중근 선생님의 뜻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남북 경계선, 휴전선을 넘어갈 때 1948년 음력 2월 10일, 그러니까 4월 달이거든요. 3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을 하세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일에는 반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독립운동을 할 때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독립이 되었을 때 원래 하나였던 우리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겪었던 민족 상잔의 비극, 한반도의 비극, 유엔군이랑 여러 나라 군인들이 함께 싸우던 아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김구 선생님이 여기 계신 이유도 평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정주영 명예회장이 여기에 있네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소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1998년도 소 500마리를 끌고 통일대교라고 하는 그 다리를 건너서 북측으로 소 500마리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1998년 10월 달에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 501마리, 왜냐하면 1000이 아니라 1001마리, 1000마리를 넘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소 1001마리를 또 끌고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통일대교를 넘어서. 근데 그 많은 소들이 대부분 임신을 했던 소들이래요. 참 사람이 넘지 못하던 그 길을 우리 고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소와 함께 건넜던 그 외교가 소떼 외교, 소떼 방북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우리 학생들 자유롭게 통일대교를 넘어서 수학여행을 가고 현장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쌤, 저 궁금했던 게 현장 체험학습 가면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면 식당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궁금해요. 우선 식당을 정할 때는 저희가 동선을 제일 고려를 하는 게 좋아요. 관광지와 관광지, 아니면 체험학습 장소와 장소 중간에서 일단 최적의 동선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미리 계약을 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필수로 해야 돼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것들을 보여드리면, 네. 우선 당연히 단추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또 얼마나 많은 체험학습 학생들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아무래도 제주도까지 왔는데 평소에 먹던 급식 같은 음식보다는 네. 아이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제주 특유의 음식. 제가 통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동강 초계탕, 네, 평양 음식을 먹으러 온 것처럼 학생들의 선호도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특히 조리실의 청결 상태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일반 식당의 교사들이 가서 네. 냉장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하기 좀 어렵죠. 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요.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안내문. 네,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라는 것을 도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동선을 짜서 이 시설, 숙박시설도 되고요. 이 식당이 얼마나 안전하게 지금 위생 상태가 어떤지 이분들이 도에서 점검을 해주셔서 저희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청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50일 전. 네, 50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이분들도 준비를 해서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네, 대동강 초계탕은 특별히 저희가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아, 네. 저희 그 현장 체험학습 테마가 네, 통일 생각이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통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학생들한테 좀 느끼게 해주면 어떨까. 아,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저도요. 그럼 이제 식사하러 네. 가겠습니다. 네.